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4월 광양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량이 20만 TU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한 20만 2,600TU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출입 물량이 15만 5천여 TU로 9.3% 증가한 반면 환정 물량은 4만 6천여 TU로 9.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내년 3월까지로 정해진 여수 만능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시한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7일 매립장 입구에서 불법 쓰레기 반입 거부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 감시원들과 좌담회를 갖고 전임 시장들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 현재 매립률과 관광 도시 등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추후 매립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주민들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만흥 매립장은 매립률이 64.8%로 2037년까지 추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들은 전임 시장들의 약속을 근거로 시한 연장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산업 영역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로의 확장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들이 고흥군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드론 산업 관련 10개 기업들은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기업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드론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은 물론 치안, 해양, 기반 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모두 갖췄어도 아직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농업용 드론 회사들은 그래도 매출이 10억 이상, 100여 대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아직 많은 규제 때문에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현재 엄격한 관련 규제법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항공 사진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에 7일 전까지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산단에서는 드론 촬영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드론의 산업화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 법 규제만도 항공안전법, 전파법, 약사법, 의료법, 통합방위법 내 30여 가지 조항에 이릅니다.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다른 물체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 제도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군은 먼저 공만 항공센터 공역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 특례 지역 지정을 추진해 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과 드론 제조 기반 확충, 전문 인력 양성까지 공을 국내 최대 드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 앞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관련 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농촌 산업의 핵심 주체는 농촌 기업이지만 이에 대한 개념과 범위조차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촌 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농촌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올해 6월 현재 전국 A형 간염 환자는 6,1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이상 늘었으며 관내 환자도 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파되는 A형 간염은 감염 뒤 피로감과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간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예방접종과 함께 위생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광양시의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포함된 주요 시설들의 명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와 3화섬 경관 보도 육교의 명칭을 각각 해비치로와 해오름 육교로 확정하고 해당 명칭을 토대로 지역 내 관광 명소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양공원과 이순신대교를 연결하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관광객들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3화섬과 마동체육공원 사이 경관 육교는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지역 업체들과의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지역 맛집이 입점하고 있고 대기업 슈퍼마켓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팔리는 로컬 푸드 매장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깔끔하게 세 단장을 마친 광주의 한 백화점 식당가. 2배 이상 넓어진 매장 사이로 눈에 익은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광주 지역에서 맛집으로 이름난 업소들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도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가면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브랜드가 백화점 안에 입점이 돼서 새롭고 되게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백화점 측은 1차로 리뉴얼을 마친 식당가 입점업소 22개 가운데 제과와 김밥, 초밥 등 5개 업소를 지역 맛집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통닭을 비롯한 3개 업소가 추가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달이면 전체 매장 가운데 30%를 지역 업체들이 차지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에서 좋은 평을 받게 되면 충분히 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슈퍼마켓은 지역 농산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자리 잡은 14개 식품 매장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로 구성하고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구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지역 농수산물 구매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4차례 이상의 판촉 행사를 전국 매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가격하고 그다음에 선도 좋은 로컬 푸드를 제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 상생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업체들과 동행에 나선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진정한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남학 신도시 오룡지구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민간 주도로 임대와 분양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석현동에 들어서고 있는 750여 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공사와 함께 임대에 들어가 저층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이처럼 임대나 분양을 목표로 건설 중인 아파트는 모두 16개 단지에 5,8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전체 분양 아파트의 10%가량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등 분양도 아직은 순조로운 편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 관내 3,100여 세대 중에서 92% 이상이 지금 분양되었고 6월 기준 현재 298세대가 미분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신규 아파트 물량으로 허가가 나거나 심의 완료, 허가 접수 중인 민간 아파트가 5개 단지 1,800여 세대가 넘습니다. 목포시도 공공시설물 건축 재원 마련을 위해 유달 경기장과 산정공원 일부를 아파트 부지로 내줄 방침입니다. 여기에다 임성지구에도 LH공사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민간이다 보니까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어떤 공급을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포시의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만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시장의 거래가 실종되는 등 수요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시가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의 하나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일대 미생물 생산시설을 증축하고 앞으로 연간 150여 톤의 미생물 제재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시설 현대화로 양질의 미생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돼 농민들의 경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5%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순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4월 출시해 지금까지 16억 원의 판매고를 달성했으며 대규모 점포 등 관내 6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지역 농업인들에게 대응 요령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배수장을 포함한 농업용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농작물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 지원단을 파견해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농촌 가구의 소득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농가소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농가소득은 3,948만 원으로 전국 평균 소득에 비해 260만 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 농가 자산은 전국 평균치 4억 9,500여만 원을 크게 밑도는 3억 2,600여만 원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남의 1차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딸 이옥비 여사가 여수 시민들과 만납니다. 여수시 쌍봉도서관은 오는 15일 이 여사를 초청해 참가를 희망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도서관 강연장에서 나의 아버지 이육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마련합니다.